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일 밤에 이렇게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기술사 그리고 감리사 전체적인 시험 진행과 그다음에 학교 관련된 방법들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약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주말에 2시간 이상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평일 야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줄여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기술사 그리고 감리사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시험이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감리사입니다. 감리사 자격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치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IT 프로 홀인원 과정, 여기에 이제 과정 실제 이 커리큘럼이고요. 이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최근 합격자에게 든다. 이건 지금 평일 야간 세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짧게 질문 답변하고 그리고 전체 이제 마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목차상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술사나 감리사를 인터넷에서 서치를 좀 해보고 알아보시고 뭐 이렇게 미리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이거 자격증 따면 정말 뭐가 좋은 거야? 이거 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정말로 땄을 때 비전이 있을까? 왜냐하면 IT 쪽은 굉장히 분야가 넓고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격증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을 거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따셨겠지만 막상 따고 나면 또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혹시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따고 나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자격증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정보처리 기술사하고 감리사 요 두 개 자격 시험 소개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되게 생각보다 이 시험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셔도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어느에서 기술사다라고 하면 종목이 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정확히는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정보 관리라는 게 있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어느 종목이지? 이거부터 지금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제 또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한 세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비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됐고,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치르는구나 해서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러고 나면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그간에 이렇게 쭉 저희가 세미나 진행하면서 보니까 대표적인 궁금증이 요 세 가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술사하고 감리사의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보처리 기술사 위상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기술사 시험이 이 공과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실무 경력을 이제 현장에서 7년 이상 이제 쌓았고, 그리고 나서 합격률이 6%라서 굉장히 까다롭다. 이제 이런 이제 요거는 근데 2011년도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실무 경력 7년이 지금은 이제 6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89개 정도 종목에서 3만 8천여 명 기술사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신문에는 보도가 됐는데 이제 지금 그 사이에 많이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숫자 보시면 5만 6천 명, 거의 5만 7천 명 가까이 되죠. 이렇게 보면은 합격자 수가 생각보다 많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11년도니까 10년 정도 조금 더 지난 이제 12년 정도 지난 이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기술사에 대해서 이제 위상 이야기를 했지만, 6%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전 산업 분야의 기술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전체 산업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큰 산업 분야가 건축, 토목, 전기 이런 쪽이죠. 예, 이런 것처럼 저희 이제 정보 처리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길사가 있어요. 그런데 합격률이 되게 이제 까다롭고, 예, 그래서 굉장히 합격이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는, 예, 합격을 하고 나면 그만큼 많은 가치가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 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한다. 예, 업종별로 이제 최상위 전문가로 이제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위 1%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민간에서는 기업체 CEO나 임원들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감리 관련돼서 감리기관 대표나 임원분들이 길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다음에 수석감리원 컨설턴트, 특급 엔지니어, 그다음에 기술사 법에 의해서 1인 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1인 기업 이런 부분에 이제 오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서도 공공기관 장, 그리고 고위공무원,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임원, 그리고 국회의원, 대학 교수,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이 전에 기억하실 뭐 실명을 좀 거론하기가 그런데 여자분이에요. 여성 길사님. 예, 송 무슨 경 길사님이 국회의원이셨거든요. 그 외에도 한 두어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까지도 정보처리 분야의 길사들이 진출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저희 이제 예, 길사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이름은 이제 정보공학길사회고요. 이제 기존에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네, 기존의 이름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 오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이제 선배 기술사 중에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중에 한 가지만이 하는 게 아니라 겸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을 획득함과 동시에 실제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들을 다 소화를 해낼 만한 그런 역량이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연스럽게 갖춰준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급 대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제 사내 사회 이렇게 나눠서 현재 이제 소속된 이제 회사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있으신 경우를 이제 비춰서 봤을 때 인사고과나 승진시 가산점, 그다음에 특별수당 지급, 그다음에 학위나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의 최상위 등급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특고, 중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특급 위의 등급이 기술사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직 공무원 진출이 가능하다. 이제 요거는 옛날 그 MB 정부 시절에 이 부분이 고시라고 우리가 했던, 그래서 행정고시, 기술고시 이렇게 했는데 기술고시가 이제 이공계 분야였죠. 근데 이 기술고시 이 부분은 이제 시험을 봐서만 보통은 합격한다. 그리고 5급 사무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MB 정부 시절에 그중에 50%의 TO를 일반 민간의 전문가를 뽑겠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방식을 저희가 이제 개방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개방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이제 패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사 자격이에요. 그래서 기술사를 따고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5급 사무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면서 기술사 자격 따고 그리고 나서 바로 5급 공무원이 된 거니까 옛날 같으면 뭐 지방에서는 5급 그 고시 합격하면 프랑카드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런 길들이 실제로 열려 있고 많이 가셨어요. 그다음에 강사료 등급도 굉장히 최상위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문위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늘상 가깝게 보실 수 있는 자문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외부 사업을 하실 때 실제 심사위원으로 제안평가 이런 거 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수님들도 계신데 길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 작은 사례에 불과하고요.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좌측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 좋은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따로 기술사 공부를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네, 굳이 예, 지금 좋은데 왜 하시겠어요? 네, 이런 자리들에 다 가 계신 분들은 기술사라는 자격을 얻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이 주는 힘에서 이제 오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어떤 그 기회나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IT 관련된 전문 자격증 이렇게 해서 따셨던 해외 자격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자격증이라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격이나 기회가 많이 주어질까요? 하필 기술사 자격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술사는 저희 나라는 기술사 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자격증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기술사 자격은 바로 저희 나라의 기술사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 안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직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자세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의 전문 인력들을 국가가 실제로 쓰기 위해서 기술사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격 시험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또 이런 자격증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변호사법, 네, 의사법, 약사법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사법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공계 나오셨어도 기술사법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약간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합격하고 이제 협회에 이제 가서 선배님들 뵈니까 뭐 신문에서 이름 보시던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 그거를 많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네, 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혜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작용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그 의대생 정원 늘리는 거 엄청 반대하잖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근데 너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기술사. 근데 실제로는 예, 저희 이공계의 변호사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그 정도에 해당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변호사는 너무나 많이 개방이 됐고 그다음에 사법고시 시험 인력도 많이 늘렸지만 로스쿨 통해서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출된 현재의 변호사 대비 저는 지금 저희 정보처리 기술사가 훨씬 더 좋은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회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뭐 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이 증빙들도 있는데 그건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네, 정보처리 기술사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이제 이거는 저희 후배 기술사가 이제 제가 직접 멘토링 했던 기술사인데요. 이제 본인이 본인의 케이스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술사 되기 전에 가정에서 예, 뭐 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좀 힘들잖아요. 그 유명한 오라스모 긍긍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이제 주말이 되면 힘드니까 집에서 물론 주말 근무도 많지만 어쩌다가 주말에 집에 있게 되면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이 엄마 아빠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아빠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코알라 잠자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뭐 이런 금방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주말에 좀 쉬었으면 주말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아,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잘못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가족들이 정말 위험에 처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뭘 하기는 또 해야 되는데 대비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기술사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예, 기숙사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게 합격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8개월이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보통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평균적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러한 이제 미래, 밝은 미래를 예, 꿈꾸고 실제로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기숙사가 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제 미래, 염려스러운 미래를 쳐다보면서 계속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합격 이전에 예, 여기에서 근무를 했고 뭐 자격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자 업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 주어진 업무 열심히, 그다음 대외 활동은 아예 없고, 뭐 생각할 수가 없죠. 일이 바쁜데. 연봉도 이제 거기에 맞는 뭐 과정급 연봉 정도였다. 합격을 바로 하고 나니까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이제 변한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동양이 좀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동양 그룹이. 그래서 승진을 거의 안 해줬는데 승진을 했어요. 길세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길세에 합격을 했고요. 길세 합격하면 추가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정보 시스템 수업 감면과 그다음에 정보통신 특급 감면. 이거는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사 자격증을 따면 따라오는 자격증이 또 있다.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에 이제 개발 업무보다 좀 더 품질 업무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대내적인 활동들을 OJT 강사,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인터레스팅 그룹 해가지고 모바일 쪽에 이제 사업 벌구라는 쪽이라든지 또는 이 기술 전문가 그룹 이런 쪽에 멘토링하는. 그러니까 벌써 대내 활동을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럼 대외 활동을 보시면은 이제 협회에 가서 기획사업위원회 분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의 전문가, 그러면 경찰 수사연수원의 외래 교수, 그다음에 키사, 여러분들 키사는 많이 아시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에 민간합동조사단의 전문가. 뭐 요것만 봐도 벌써 많이 변했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금융권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죠? 상대적으로 일반 개발 기업에 대해서 금융권 쪽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높아요. 그래서 위치를 옮길 수 있었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자격을 더 얻었어요. 길사 공부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다른 자격증도 웬만한 것들은 다 따세요. 근데 사실은 안 따도 상관없어요. 이 자격만 가지고서도 전혀 먹고 살고 그다음에 노후까지 대비하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그냥 딸 만한 게 있으면 따고 싶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둘씩 더 이제 덧붙이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보안 솔루션이나 이쪽이 이제 관리자, 리스크 관리자, 뭐 여기서 훨씬 지금 더 네, 현재는 이사 대우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이제 뭐 이러한 좀 더 고급화된 그리고 역량이나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로 계속 이제 예, 상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뭐 3, 4년간에 얻었던 그런 이제 활동 경험 플러스 뭐 요거 읽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이런 기회들을 여기에 또 플러스 더 있어요. 안 쓴 거예요. 자료가 여 시점에 만들고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자격증이 이것만 봐도 벌써 두 가지 개인의 실제 사례, 그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기술사법 이 두 가지로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술사가 만약에 자기가 기숙사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땠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합격한 기숙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주변 상황, 뭐 정리해고, 명퇴. 요즘 또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죠.
이미 많은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리 아마 듣고 계시죠? 네. 근데 저희 나라는 이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이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같이 일하는 파트너 협력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앞날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자, 이런 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길사 자격증으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길사 준비 과정 그 자체도 굉장히 좋았다. 네. 그리고 IT만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뭐 막 꿈이 굉장히 거창해졌어요.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코딩하고 개발할 때 이런 생각 전혀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기술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야라든지 포부나 이런 게 또 희망 이런 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정보관리 기술사나 이제 조직운영 기술사들 이제 전쟁터에서 사용할 창과 방패를 얻은 듯 뿌듯했다. 이게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러한 전쟁터. 어찌 보면 저희가 치열하게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워낙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그동안에 이제 치열했으니까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고, 이제 거기에서 창과 방패를 얻는 듯이 진짜 뿌듯했다. 이건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어떤 환경도 나 극복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이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길사협회에 와서 이제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후배들, 이제 이러한 수직 수평적인 인적 교류,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 베니핏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한번 만나려고 예를 들면 전화해서 예, 저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건으로 또는 영업 건으로 그러면 만나주시 않으실 분들이 여기 가시면 다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이 협회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길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 줄 일이 있으면 주고받고 이런 인정 네트워크가 굉장히 또 큰 겁니다. 이거는 길서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메리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고민들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나의 역량으로 현재 직장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년을 채울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결혼들이 많이 늦으세요, IT 쪽은. 그리고 아이가 40대 중반인데도 아이가 초등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60세까지 정년을 채워도 아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간다 해도 쉽지 않은데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민이 되면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크겠죠. 뭐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좀 자기 개발 이런 거 할 수 없을까? 그다음에 여러 회사에서 좀 스카우트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은퇴 후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예.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은퇴 후에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직장에서 즐겁게 그냥 일에만 열중하고 뭐 성과 내면서 인정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나중에 아이들이 멋진 훌륭한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 줄까? 아까 뭐 코알라 그림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들을 이제 앞서 지금 말씀드린 그 기술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고 3개 정도는 이미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럼 망설이지 말고 바로 기술 공부하자. 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기술사 자격 진짜 비전어리 합니까? 비전 있습니까? 기존에 알던 자격하고 같습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해주는 그런 자격 기존에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자격이 너무나 차원이 다른 자격증이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쓸모도 많고 그냥 속된 말로 돈 무지되는 자격증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보시면 가치가 얼마일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10억 이상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돈으로 사실 따질 건 아니고요. 뭐 기숙사 되시고 나시면 돈 생각 별로 안 하세요. 네, 이미 사실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IT 쪽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평균 보상 급여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그런데 워낙 월화수목 금금금 일이 고되거나 또는 이제 개발자로서 수명이 짧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또 코딩에 좋은 챗GPT 나오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이가 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은퇴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옛날에 70세 그러면 다 살았다 이랬는데 요즘은 60세만, 60세 되셔도요, 너무 젊으세요. 그리고 8, 90세 돼도, 저희 협회에 가보시면 선배 길사님들, 90세 되신 분도 건강만 하면 다 활동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아마 100세가 돼도 저 세상으로 못 가실걸요? 그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20년, 30년을 하셨어도요, 남은 기간이 그거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아마 한 20년 정도를 생활할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해 놓은 거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생활하면 단둘이만 먹고 써도요, 필요한 돈이 적어도 4, 5억 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들인 거고요. 또 자녀들한테 나중에 결혼까지 책임지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은 70%의 노인이 빈곤 상태가 됩니다. 근데 기숙사 자격증 따시면 전혀 이런 걱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나 이제 사실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다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